시작해 볼게요. 4-2입니다.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자, 아까 전까지 코드 얘기 순차분기 반복해갖고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얘기했는데 이번엔 데이터 관점에서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int str 형식 이름이라 그랬는데 요거 포함해서 몇 가지 파이썬에 존재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기본 형식들을 살짝 정리해 놓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이제 내가 정하는, 내가 2배속, 3배속 내가 정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사용자의 나이 같은 거 입력받는 게 아닌 나도 모르고 사용자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거창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 주사위 굴리는 거, 랜덤을 어떻게 쓰냐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는 literal이라는 우리 수업 처음으로 영어 단어가 굵은 글씨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종 목표는 없는 대신에 과제 넘버1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다음 주 토요일까지로 기한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습 끝날 때쯤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여러분 퇴근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있다가 오버타임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뒤에 수업이 있다라면 주체하지 말고 먼저 일어나서 가셔도 됩니다. 우리 여기서 설명하는 거 어차피 영상으로 남길 거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말고 물론 지금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나중에 혹시나 본인이 다음 수업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스케줄이 빡빡하다라면 꼭 그거는 저한테 굳이 물어보지 말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자, 형식입니다. 파이썬 동네에는 이전에 등장했던 int str 형식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들어있어요. 우리가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최소 4가지 형식을 직접 사용해 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직접 사용해 본 것만 4가지입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자, 지금부터 한번 요거는 그래요. 빠른 진행을 위해 퀴즈 같은 느낌으로 우리 여기 일반 강의실인 걸 감안해서 저랑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같이 할 친구들은 같이 해도 좋습니다. 인터랙티브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문장들을 하나씩 실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봅시다. 아이고 덥다. 우리 지금 냉풍기 안 나오는 거죠? 안 켰으니 안 나오는 거지. 켜질까 얘가? 키면 아마 지금 이게 분명 올해 처음 키는 바는 분명 먼지를 다 뒤집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만 존버해 봅시다. 진짜 더우면 그때 이제 결단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참아봅시다. 자, 아무튼 인터랙티브 켜고 우리 수업은 3-5만 하다가 종강을 맞이할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5고 엔터 치면 무려 항상 나오던 그 8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3-5를 해보고 싶은데 자세히 보면은 5글자 중에 한 글자 빼고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린 복붙을 배웠으니까 3-5 복붙한 다음에 더하기만 곱하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인터랙티브를 쓰고 있다면 Alt P를 누르면 내가 직전에 실행한 문장을 다시 한번 적는 게 가능해요.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다시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맥 쓰는 친구들은 아마 Alt P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메뉴 중에 Shell 메뉴에 있는 Previous History랑 Next History 이 두 친구를 지금 윈도우쟁이들이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 P 요 옆에 적혀 있는 단축키를 여러분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3-5로 불러와서 더하기만 곱하기로 바꾸고 엔터를 치면 15가 나올 것이고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꾸면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그죠? 파이썬 동네니까 0.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나누기를 2번 적어서 3 나누기 5 하면 여기서 이제 엔터 치면 여러분 C에서 본 적 있는 그 0이 튀어나올 겁니다. 지금 얘는 3을 5로 나눈 몫이 얼마냐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셈이에요. 몫은 0이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3인 거죠. 여러분이 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얻고 싶다라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은 이제 %를 씁니다. C도 마찬가지예요. 몫은 0이요 나머지는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4개를 쳐봤다면 이제 Alt P를 조금씩 눌러가면서 3-5를 불러온 다음에 뒤에다가 .0을 해서 3-5.0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아까랑 자, 결국은 3-5 한 거잖아요. 결국은 8이 나올 건데 아까랑 동일한 결과를 보이나 그렇지 않나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Alt P를 할 때마다 이전 거와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르면 계속 로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전문용어로. 이렇게 순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3 더하기 5 고르려고 했는데 Alt P 너무 많이 눌렀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뒤로 가던 거에 반대 방향, 앞으로 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Alt N을 누르시면 이제 원래 역방향으로 돌던 걸 순방향으로 돌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Alt P 열심히 누르고 너무 많이 했다 하면 Alt N 눌러가면서 이전에 내가 실행해 본 내가 직접 적어서 엔터 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해 줬었던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불러오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3 더하기 5에서 점 0으로 바꾸고 엔터 치면 8이 나오는 건 아니고 8.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소수점 달린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3.0 더하기 5 지금 같은 경우는 좌항이 계산하면 소수점 달린 숫자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이었고 엔터 치면 역시나 8.0이 나와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5.0이 아니라 곱하기 할 때도 15 나오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할 땐 얘는 아까 전에도 0.6이었죠. 지금도 0.6 나올 거고 자, 요거 한번 질문해 봅시다. 3을 5.0으로 나눈 몫은 얼마일까요? 1번 0.6이 나온다. 2번 0이 나온다. 3을 5.0으로 나눈 결과는 몫은 엔터 치면 일단 파이썬 동네에선 여기서 0.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소수부를 탐색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이거 여러분 C에서 이미 다 배웠죠? 그 막 인트랑 더블이랑 써면 누가 이기냐 그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보통은 더블이 이긴다라고 배우죠. 자, 그 여러 번 C에서 배운 그 더블 형식을 파이썬에서도 비슷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5.0 하면은 C에서의 더블 형식을 쓴 셈으로 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긴 지금 예를 들면 인트랑 더블이랑 곱셈을 한 거예요. 소수점 달린 거랑 안 달린 거랑 싸운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달린 애가 이긴 거예요. 와 같이 진행했다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비록 소수점이 달려있긴 하지만 C랑 다르게 자 어딨냐 얘는 C랑 같았죠. 여기는 근데 여기선 C랑 다르게 3.0을 5.0으로 나눈 몫이 얼마냐 0.0이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3을 5.0으로 나눈 나머지는 3.0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수점이 달리긴 했지만 여전히 소수부까지 내려가지 않고 초등학교 저학년 나눗셈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 지금 나누려고 했던 이 숫자가 0.0이 박혀 있으니까요. 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깊게 파내려가진 않는 나눗셈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제 마지막 거 Alt P 한 다음에 이 두 가지 베리에이션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플롯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미 본 적 있죠? 그거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그 사이에다가는 계산하면 인트값 5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놓고 전체 수식을 완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보세요. 밑에는 우리 이미 본 적 있는 그 친구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비교를 위해서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3 나누기 아이짜 플롯 5글자 적으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해줄 겁니다. 인트처럼요. 5 하고 엔터 치면 0.0이 나와요. 마치 3 나누기 5.0을 했을 때랑 동등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5.0 적혀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3 나누기 5 했을 때랑 동등하게 0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파이썬 동네도 C랑 비슷해요. 그래서 좌항, 우항,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재는 거예요. 둘 다 인트다. 그러면 얘네 인트 나눗셈을 합니다. 그래서 몫이 0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결과값의 형식도 동등하게 인트 형식 값이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인트 나누기 플롯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플롯이 이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인트값 3을 가지고 적절한 플롯 형식 값을 만들어서 3.0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플롯 나눗셈을 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0.0이라고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그냥 5라고 적혀 있었다면 계산하면 인트 형식 나왔을 텐데 이렇게 둘러싸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커다란 수식은 계산하면 플롯 형식 값 5.0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위에 있는 거랑 동등하게 다시금 3을 3.0으로 또 바꿔가지고 플롯 나눗셈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입력해 봅시다. 지금 세 덩어리가 적혀 있는데 일단 왼쪽 거를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첫 번째 할당문 얘는 그냥 적어야겠죠. 두 번째 요거 적고 얘 Alt P에서 살짝 고쳐갖고 엔터 치면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Alt P를 4번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하면 얘 할당문을 불러올 수 있을 거고 걷다 0만 찍어서 다시 한번 실행하고 Alt P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해서 엔터 치고 한 번, 두 번, 미안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엔터 치고 등등등. Alt P 4번 엔터, 4번 엔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12개의 문장을 빠르게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터 칠 때마다 이게 뭐지? 하다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구만. 지금은 당연히 이런 거 나오겠네. 와 같이 여러분이 그럭저럭 탐구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VAL에 int 값 3을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셈이고 플롯 형식 값 3.0을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셈이고 str 형식 값 3.0 세 글자를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셈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타입 괄호 닫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엔터 쳤을 때 나한테 뭐라고 반응을 하나 저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뭐가 튀어나오고 있냐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C 수업은 실습실에서 한다 그랬고 거긴 조교님 저보다 젊은 청년 조교님도 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는 이 뭡니까 이게 뭐 종교 집단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앉아갖고 3 더하기 5만 하다 집에 가고 이러고 있어요. 뭐 대신에 우리는 후반부에 진득하게 우리만의 게임 만들 거니까요. 그때 가서 여러분 원 없이 내가의 목표에 맞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원한다면 야외 수업이라도 하죠 뭐. 노트북 충전해 갖고 오시면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저 호출하면 제 GPS를 켜두신다면 제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 중간고사 때까지는 좀 달려둡시다. 어차피 이걸 한 달 동안 설명하나 하루에 그냥 몰아서 설명하나 똑같을 거예요. 집에 가서 유튜브 영상 다시 보는 게 차라리 이득일 겁니다. 그게 21세기 공부법이죠. 아무튼 자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VAL은 3하고 엔터를 쳤어요.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타입하고 지금 VAL, 수식 VAL을 적었는데 지금은 계산하면 int 값 3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걸 토대로 생각해보면 얘는 엔터 치면 지금 클래스 int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클래스라는 단어는 그냥 형식이라고 뭉뚱그려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지금 엔터 쳤더니 int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Alt P 한 다음에 곱하기 5 하면 지금 3, 5, 15가 int 형식 값 15가 튀어나올 것이고 int입니다. 그 다음에 5.0 하면 이때는 15.0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int 곱하기 플롯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선 지금 위에랑 다르게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15.0이니까 플롯 형식 맞죠? 그 다음에 이제 Alt P 4번 해서 처음에 3.0을 담고 시작한다 생각해보면 VAL 3.0 나오죠? 곱하기 5 15.0 나오죠? 얘도 15.0 나오죠? 셋 다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0 세 글자를 이제 집어넣고 진행해보면 자 이거 엔터 치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제 무슨 형식이라 그랬습니까? 그죠? str 형식이죠? str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5 하면 얘 지금 3.0, 3.0, 3.0, 3.0, 3.0 하는 거잖아요? 15글자고 아무튼 str입니다. 그 다음에 5.0 하면 얘는 엔터 치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잘 해주다가 변심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튀어나오고 지금 보면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뜸 cannot이 지금 박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권 화자가 cannot을 지금 본인 입으로 꺼냈다는 건 진심으로 화났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얘는 열받은 거예요. 곱셈을 하려다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못하겠대요. 그래서 글자들을 곱셈을 하려다가 지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다음 by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곱셈 하려고 좌항 뜯어봤더니 여긴 지금 3.0 세 글자가 적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글자 곱셈 해야겠구나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by 해서 우항 계산 결과값 갖고 곱셈 하려고 봤더니 우항 계산 결과값이 플롯 형식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난 못해 먹겠다 하고 오류를 뱉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친구는 3.0을 5.0번 영거푸 적어주는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거는 잘 해주거든요. 곱하기 5는. 자, 조금 더 적나라한 쉬운 예제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우리가 1, 2, 3 곱하기 5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2도 가능하고 당연히 1도 가능합니다. 그죠? 곱하기 1하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곱셈의 항등원이니까. 여기서 이거는 해주는데 1, 2, 3을 1.0번 적어줘 하면 그때부터 개거품을 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왜 이거를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위에 거는 해주고 한 번 적어줘는 해주고 1.0번 적어줘는 꺼지라고 하는 걸까요? 인간이 봤을 때 자,
이거 초등학생한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있는 글자 한 번만 옮겨 적어줘. 1.0번만 옮겨 적어줘. 둘 다 동등한 느낌으로 옮겨 적어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은. 근데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자, 봐봐요. 1, 2, 3을 1.0번 적는 거, 그래,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다 칩시다. 만약에 문제가 1, 2, 3 세 글자를 1.3번 연거푸 적어줘 라고 우리가 부탁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1, 2, 3, 1까지 적으면 그러면 1.3번이 아니에요. 1.3333번이 되는 겁니다.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니까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 2, 3, 2 정도까지만 발음하고 끝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글자 단위로 세는 거기 때문에 적으면 적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1, 2, 3 세 글자짜리를 1.3번 적어줘 라고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그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누구나 오케이 할 수, 따봉을 할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고정된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냥 손절을 쳤다 보시면 됩니다. 꺼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3이니 .2니 그 다음 몇 글자니 이런 거 고민하느니 그냥 형식 측면에서 곱셈식의 우항 자리에 플롯 형식 값 튀어나오고 왼쪽에 이 str 형식 값 튀어나오면 그냥 무조건 손절을 치도록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매년 10월마다 새로운 버전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노냐? 그런 건 아니고 1년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버전에 3.13에 이런 거 들어가야 됩니다. 주장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투표 같은 거 해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끼리 투표를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 동네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정상적으로 대학교 수업을 들은 우리 이런 파이썬 수업 같은 이런 수업들을 정상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여간하면 동의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규칙들 위주로 지금 탑재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 2, 3 세 글자를 1.3번 적는 거 누구나 동의할 만한 그런 솔루션이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절을 쳤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대충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런 결정에 입각해서 저렇게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직접 치셨을 때 엔터키 칠 때마다 아 인트? 오케이 그럼 얘도 인트지 여기는 당연히 플롯 나올 것 같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str 나올 것 같네.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류 메시지 봤을 때 처음에는 놀랐을 수 있지만 빨간색이니까요. 처음에는 놀랐을 수 있지만 내용 확인해보고 나라도 저건 손절 치겠다 싶다면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 구경해 봤으면 이제 마지막 저는 이런 실습 좋아하거든요. 되게 막 중간에 함정 파놓고 엔터키 쳤을 때 여러분 표정 변화 일어나는 거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요건 같이 해봅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뭘 할 거냐? 아이고 스크롤 그래요. 자, 3 넣는 5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3이 5랑 같다 라고 적은 거잖아요. 엔터 치면 당연히 개소리 하지 말라라고 false라고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false라고 나왔냐? 3이랑 5는 다르니까요 라고 말하면 정답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살짝 보면 아까 전에 int 나누기 int 하면 int 나와요. 플롯 나누기 플롯 하면 플롯 나와야 했는데 사실은 int랑 int 집어넣는다고 항상 int가 튀어나오는 건 또 아니라는 걸 구경해 볼 수 있어요. 얘 아까 전 봤듯이 부울 형식 값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3이랑 5랑 같은 건 아니니까 false고 3이 5보다 작은 건 또 맞으니까 true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네 글자 수식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적어 봤었죠? 그래서 이 네 글자도 수식이 맞고 조건식으로 적을 수도 있는 수식이 맞고 얘야말로 계산하면 부울 형식 true가 튀어나오는 그 자체에 해당하는 수식을 적은 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타입하고 저 부울 형식 true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얘의 정식 명칭, 얘의 형식의 정식 명칭이 역시나 방금 전 우리가 보라색으로 구경해봤던 그 형식이 맞다라고 인증 마크까지 지금 달아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띄워둔 상태에서 여러분 인터랙티브에 띄워둔 상태에서 구경해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지금 보면 이 부등식, 이 수식에는 지금 이름이 단 하나도 없어요. 3은 3이고 5는 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은
언제 여러분이 계산하든 몇 번째로 이 수식을 계산하든 항상 그 바로 아래에 적어놓은 이 수식 true랑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 언제 계산하든 true 나올 것 같이 생겼잖아요. 사실 얘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while문의 조건식 자리에 true를 적었어요. 걔는 언제 계산하든 계산 결과값이 true 그 자체가 나오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걔를 while문의 조건식에 적었다는 건 true네, 내용물 실행해, 돌아가, true네, 내용물 실행해, 돌아가 와 같이 한도 끝도 없이 반복이라는 우리의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건식 자리에 지금 몇 번째 반복이든 전혀 상관없이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계산 결과값이 항상 true가 나오는 수식을 적어서 따라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산하면 항상 true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런 복잡한 수식 같은 거 적지 말고 이러는 사람들 꼭 있어요. 중간고사 답안지 이런 거 적어서 냅니다. 황당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맞는 답이니까 동그라미 쳐드리긴 하는데 굳이 이렇게 시간 써서 복잡한 수식 적지 말고 딱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 튀어나올 만한 짧은 수식을 적고 진행하시는 게 아마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수식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부등식,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확인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항상 똑같은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은 굳이 적을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얘는 비교를 하기 위한 수식인데 좌항, 우항이 항상 계산하면 무조건 3, 계산하면 무조건 5, 항상 동일한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 얘기했었던 이런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얼마나 항상 동일하냐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딱만 봐도 아 이건 인트값 3 나오겠네, 얘는 인트값 5 나오겠네, 얘 true 그 자체지와 같이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그 수식 적혀있는 글자들만 봐도 나중에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계산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나올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적혀있는 그대로의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 literally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literally 적혀있는 그대로 나중에 계산하면 그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이기 때문에 literally라 부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적혀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3.0 계산하면 항상 플롯 형식 3.0이 튀어나오는 플롯 리터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같은 걸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계산하면 항상 두 글자짜리 하이가 튀어나오는 str 리터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형식 값들 나오는 리터럴 역시나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이 정도 살펴보면 이제 기본 형식 4가지, 우리 4가지 살펴봤다 그랬잖아요. 직접 적어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요거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int 형식, 플롯 형식, str 형식, 불 형식 4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그냥 숫자 int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달린 숫자 쓰고 싶다 그러면 플롯 형식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C 동네는 이제 플롯이랑 더블 2가지가 있었잖아요. 일단 지금 우리가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한 그 파이썬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파이썬 동네에서 쓰는 플롯은 사실 C 동네로 치면 더블 형식을 쓰는 셈이 됩니다. 더블 형식 몇 바이트짜리입니까, 여러분? 사이즈 오브 더블 하면 뭐 나와요? 괄호 열고 더블 괄호 닫고 하면 8 나오죠, 그렇죠? 64비트짜리죠. 아무튼 그 친구를 씁니다. 그러니까 C에서의 플롯 사실은 싱글 얘기하는 거죠. 그 4바이트짜리 안 쓰고 8바이트짜리 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수점 달린 숫자를 다루고 싶다 그러면 플롯 형식 쓰면 돼요. 심지어 소수부가 0이라 하더라도 소수점이 달려있다면 아무튼 플롯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들 다뤄야 된다. 보통 따옴표로 리터럴 적는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true 또는 false는 불 형식으로서 다루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요. 시간이 애매한데 요거랑 관련된 썰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리믹스, 그러니까 다른 반에선 얘기했었으니까 리믹스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C랑 파이썬 둘 다 알고 있는 수업에서 할 만한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왜 C에서는 int 더하기 더블하면 지가 알아서 더블로 바꿔주냐랑 관련된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4가지 있고 추가로 우리가 방금 전에 타입이라는 4글자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 구경해 봤어요. 사실 그 타입이라는 친구도 형식 이름입니다. 파이썬 동네에는 타입이라는 이름의 타입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타입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값의 형식 엄청 중요합니다. 이러고 자빠져 있는 그 형식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뭔 얘기하고 자빠졌냐면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3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 얼마든지 잴 수 있어요. 인트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3.0 하면 플롯 형식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 이제까지 진행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함수정이 있고 안에 뭐 문장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펑크하고 엔터 치면 이 안에 지금 함수가 들어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진짜 함수가 들어있는 게 맞냐? 같은 거를 확인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수식 펑크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엔터 치면 당연히 함수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프린트 함수 이름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식 프린트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니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 치면 당연히 뭔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함수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인트는 형식 이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식 인트에 담겨있는 값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인트에 뭐가 담겨있다 그랬죠 지금? 인트는 형식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인트라는 이름을 써서 그 소수점 안 달린 숫자들을 다루기 위한 뭔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라는 이름에는 그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형식 그 자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걔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보면 당연스럽게도 형식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트라는 이름 안에는 형식이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들을 다루기 위한 형식이 들어있어요. 당연히 플롯들도 마찬가지고 등등등입니다. 지금 보면 자 아까 전에 클래스 인트라는 거 출력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인트가 형식 이름이구나라는 걸 파악했잖아요. 여긴 지금 여기에 타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 수식 타입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타입의 타입이 뭐냐를 잰 거예요. 평소에 이때 일어나는군요. 아무튼 간에 자 타입의 타입이 뭐냐를 물어보고 엔터 치면 형식의 형식이 뭐냐 물어보면 형식의 형식은 형식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게슈탈트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식의 형식은 형식이에요. 봐봐요. 프린트의 형식은 함수예요. 함수 형식이에요. 맞죠? 그리고 뭐 우리 펑크 함수 정의로 새로 도입한 친구죠. 이 안에 함수 들어있었고 함수의 형식은 함수 형식입니다.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형식의 형식은 형식입니다. 지금 제대로 얘기를 해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까지 타입 3 했을 때 뭘 한 거냐면 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한 거랑 동치라는 거예요.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얻고 싶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었잖아요.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얻은 거예요.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표현, 타입 괄호라는 표현을 민증을 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미 본 적 있는 이름들을 썼어요. 예를 들어 초이스 같은 걸 합시다. 그러면 뭐 사용자가 35세랍시고 35라고 입력을 했다 칩시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초이스 뭐 차는 초이스 빼기 뭐 20 같은 걸 하다 털렸어요. 뭔가 지금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숫자 뺄셈이 잘 안 되네 할 때 여러분은 얼마든지 지금 초이스 안에 지금 무슨 형식 값이 들어있는 건지를 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인트가 나오기를 희망했는데 str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발견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형식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 값의 형식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고 그 자체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수식 적고 그거를 타입 괄호 열고 닫고로 묶어가지고 엔터키 쳐보시면 깔끔하게 정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담겨있네 등등 다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여긴 지금 글자들 담겨 있어요. 숫자 담겨 있어요. 뜬금없이 함수가 있네요. 와 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 막 새로운 거 막 이것저것 배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해봤잖아요. 타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실마리를 찾고 싶다면 지금 이름 타임에 담겨있는 값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나올게요. 아무튼 간에 자, 형식의 형식은 형식입니다. 파이썬 동네는 형식이란 이름의 형식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정확히 뭐냐를 지금 납득할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대학원에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 수업 중반부쯤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두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파이썬 동네는 요 네 가지 말고도 뭐 타입 포함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형식들이 미리 준비돼 있어요. 몇 가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들에서 조금씩 추가하면서 걔를 써야지 쉽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일단 형식 얘기 끝내두고 실습 본론보다 다양한 데이터들, 제목과 관련한 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랑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앞부분이랑 연결점을 좀만 마련해 두고 넘어갈게요. 앞에 내용 요거 복붙해 왔습니다. 아까 전에 살짝 풀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식 적을 때 이름을 섞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값이 뭐냐에 따라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 값이 그때그때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수식을 계산하기 전에 미리 그 이름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담길 만한 적절한 할당문을 실행하도록 순차 흐름을 구성해 놨다면 F5를 누를 때마다 지금 내가 주시하고 있는 이 수식의 계산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수식을 여러분은 if문 또는 while문의 조건식 자리에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분기를 내가 원할 때만 할 수 있는, 반복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원할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좀 더 다채로운 코드 실행 흐름을 데이터 맛을 추가함으로써 도입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요걸 깔아두고 오늘 내용으로 이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요건 안 치셔도 돼요. 예시입니다. 지금 위에 거는 그냥 리터럴만 써서 3이 5보다 작냐 적은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두 줄은 지금 넘버는 3, 그 다음에 넘버가 5보다 작냐, 결과적으로는 3이 5보다 작냐 재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복붙해서 는 오른쪽에 적혀있는 수식만 조금 다르게 해서 베리에이션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일단 이 세 문장은 지금 여러분 눈으로 봐도 완전히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 세 문장을 실행하기 직전 타임에 그 바로 위에 적혀있는 문장, 할당문이 조금씩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적혀있는 수식이 서로 다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리터럴이 적혀있고 여기는 인풋 호출식이 포함되어 있는 커다란 수식이 적혀있고 여기는 우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제3의 수식 뭔가를 적을 수 있다 치는 겁니다.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은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 그랬어요. 이런 변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미리 어떤 값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와서 사용한다라는 데이터 관점에서의 매우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변수 개념은 그걸 가능하게 해줘요. 아무튼 값을 하나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담아서 다음에 그걸 꺼내서 비교한다. 이걸 담아서 다음에 꺼내서 비교한다. 지금은 이름 넘버를 3번에 걸쳐서 동등한 느낌으로 담았다가 바로 꺼내서 쓴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변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데이터 맛을 입혀놓은 거예요. 자, 저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면서 좀 더 복잡한 예시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지금 일종의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3을 갖고 검사를 하려는 거예요. 답은 5입니다. 그래서 3, 지금 고른 숫자가 5보다 작다면 사용자한테 up이라고 말할 거예요. 답은 네가 고른 3보다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땐 다운, 그 다음에 똑같아 답을 맞췄다면 적절한 성공 메시지를 출력하는 이런 느낌의 if문 3개로 구성해 놓은 분기 흐름을 만들어 놨다 칩시다. 그리고 지금 버전은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literal 3을 적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 지금 .py 파일에 적고 F5 누르면 항상 up이라고만 말할 거예요. 절대 down이라 말하지 않고 절대 good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복잡하게 6글자, 6글자에서 이름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아까 담아놓은 3을 쓰기 위해서. 근데 굳이 저렇게 6글자를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리터럴 그 자체를 원래 넘버 적혀 있었던 자리에 대신 적어도 완벽하게 똑같이 동작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할당문이랑 이 if문 덩어리 사이에 그 어떤 문장도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담아놓은 3을 항상 똑같이 꺼내서 쓸 거기 때문에 지금은 는 오른쪽에 적혀있는 이 수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도 항상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수식 3을 언제 어디서 계산하든 항상 똑같은 숫자 3이 튀어나온다는 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터럴인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가져가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는 오른쪽에다가 수식을 적어놨어요. 심지어 함수 출식의 중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당시에 나이차 할 때는 일단 인풋으로 받고 UOAG에 담겨있는 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다시 UOAG에 담는다. 할당문 2개로 표현을 했는데 당연스럽게도 이 int 괄호열고 닫고 사이에는
내가 지금 int 형식으로 바꾸려는 그 값이 튀어나오는 아무 수식이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당연히 input 호출식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용자한테 글자들을 입력받고 그 글자들에 대한 숫자를 만들어서 int 형식 값을 만들어서 넘버에다 담고 이 문장의 실행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한 줄로 축약을 했고 대신에 수식이 좀 더 복잡해진 셈입니다. 그리고 다른 코드들은 아까 전 버전이랑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질문은 과연 여기서는 지금 수식 넘버, 그러니까 이름 적어놓은 자리에다가 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수식을 그대로 복붙해서 집어넣었을 때 아까 전이랑 똑같이 동작할 거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 아까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리터럴을 적어놨을 때는 이 버전이나 완전히 똑같이 동작해요. 무조건 up이라고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리터럴 대신에 인풋 호출식이 섞여 있는 수식을 적어놨어요. 이랬을 때 과연 저 변수 이름 넘버 대신에 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저 수식을 복붙해서 적었다고 아까랑 동등하게 실행될 것이냐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6시에 끝나는 거죠. 1시간이 남은 거죠. 우리 지금 엄청난 절약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월요일 수업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짜치고 화요일 수업 망하고 지금 목요일 지금 3차 시도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늘은 정시 종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봐봐요. 이거 아까 전 버전이랑 동등하게 실행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느낌이 쎄할 거예요. 일단은 정답은 아까랑 동등하지 않게 실행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 int 괄호 열고 닫고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괄호 안에 적어놓은 수식 계산한 결과값이 동일하기만 하면 예를 들어 3 한 글자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얻고 싶어 라고 적어놨다면 항상 int 값 3이 튀어나옵니다. 그 친구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문제는 이 input 괄호 열고 닫고라는 수식, 함수 출식이 매번 계산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수식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얘 지금 F5 누르면 처음에 사용자한테 물어볼 겁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같은 거 하게 될 거예요. 엔터 치면 그걸 갖고 숫자 만들어서 넘버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요 if문을 실행하면서 이 조건식을 계산하면서 다시 한번 사용자한테 물어봐요.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물론 사용자가 똑같이 3하고 엔터를 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버에는 3이 담겼다 해서 요때 두 번째로 사용자가 또다시 3하고 엔터 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5하고 엔터 쳤다. 그러면은 요 전체 수식 계산 결과값 5가 되고 따라서 up이라고 출력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if문 또 조건식 계산하다가 세 번째로 물어보게 돼요. 이땐 또 3하고 엔터 쳤다, 아니 잠깐만. 이땐 또 뭐 할까요? 7하고 엔터 쳤다 칩시다. 그러면 다운이라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5하고 엔터 쳤다 치면 다운이랑 구술 둘 다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총 4번을 물어볼 거고 그에 따라 첫 번째로 답한 거는 넘버에 담기고 두 번째로 답한 건 여기서 쓰이고 여기서 쓰이고 여기서 쓰이고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수식 인풋 괄호 열고 닫고가 매번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래 변수 이름 적혀 있었던 자리에 이 할당문에 는 오른쪽에 적혀 있는 수식을 그대로 복붙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여러분은 사용자한테 지금 우리 목표가 사용자한테 숫자나 입력받아서 그게 크다, 작다, 같다를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세 메시지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보여주도록 지금 코드를 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가 사용자한테 입력을 한 번 받고 그 데이터를 꾸준히 활용해 가면서 되새김질해 가면서 후속 작업을 수행하는 거다라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1단계를 어떤 이름에 담아놓고 한 번 담아놓고 꾸준히 꺼내서 써가면서 아까 전에 입력했던 걸 여기서 쓰고 아까 전에 입력했던 걸 두 번째 if문 조건식에서 쓰고 등등등을 하도록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바깥에서 데이터 일단 한번 가져와서 그거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꺼내가지고 써먹도록 구성하셔야만 아마 저 게임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선 지금 이름 넘버를 그런 느낌으로 변수 개념으로서 도입해서 써먹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 지금 새로운 내용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주차, 3주차 때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읊어본 일종의 복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더러운 놈이죠. 지금 우리 뭐 시간 없다 해놓고 복습을 지금 1시간, 2시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인데, 자, 임의의 값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아까 전 그 는 오른쪽에 뭐 리터럴을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인풋 호출식 적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물음표 해놨습니다. 저 자리에 무슨 수식을 적을 수 있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수식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적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적는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얼마든지 리터럴, 내가 원하는 값이 튀어나올 만한 리터럴을 적을 수 있어요. 그렇게 리터럴을 적는다라는 건 이 게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를 숫자를 뭘로 할 거냐, 3으로 할 거냐, 7로 할 거냐를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정하는 게 됩니다. 아, 나 2배속 진짜 좋아하는데 하면 템포는 2라고 리터럴 적고 엔터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2배속으로 출력할 거란 겁니다. 지금도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리터럴을 적는다.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함수 인풋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포함해서 여기다가 수식을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배속을 정하는 게 아닌, 내가 요번에 검사할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닌, 게임에서 사용할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F5를 누른 다음에 눈앞에 있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일종의 여지를 남겨둔다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3하고 엔터 칠 수도 있고 내 바람과는 다르게 -7 같은 거 적고 엔터키를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프로그래머인 나는 모르지만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는 본인이 직접 정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셈이 됩니다. 괜찮아요? 프로그래머인 내가 정한다. 리터럴이에요. 사용자가 정하게 만든다. 인풋 호출식을 포함해서 수식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린 지금 제3의 방법을 쓰고 싶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코드 짜고 앉아있는 나도 모르고 지금 컴퓨터 앞에 모니터 쳐다보고 있는 사용자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계산 결과값으로서 뽑아낼 수 있는 수식을 여기다 적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임의의 값을 내 프로그램 데이터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목표를 살짝 도전을 해보고 여기까지 하면 대충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살짝 티저가 나왔던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을 구성하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저랑 같이 적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 컨트롤 N 하면 새 창 띄울 수 있죠. 여기다가 적당히 저장을 바탕화면에다가 뭐 4주차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파이널 정도로 엔터 쳐두고 저랑 같이 천천히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인터랙티브 켜고 뭐 컨트롤 N 누르거나 아니면 그 파일 메뉴에 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 창 띄우고 적당히 일단 저장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첫 줄 정도는 일단 미리 적어둡시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동안 이제 숫자 맞추기 게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말 그대로 맞춰야 될 숫자를 맞춰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춰야 될 숫자, 일종의 답은 1 이상 9 이하 범위 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을 고르도록, 그래서 골라서 담아두도록 지정할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 표현 알죠? 배웠죠? 대괄호면 포함하는, 그러니까 꽉 찬 점을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소괄호면 초과 미만 해서 비어있는 동그라미 찍는 그거예요. 아무튼 1 이상 9 이하, 1, 2, 3, 4, 5, 6, 7, 8, 9 사이에 임의의 숫자 하나 뽑아갖고 주사위 굴려갖고 그걸 담아두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는 3번이요. 매번 사용자한테 숫자를 입력하세요 물어볼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숫자 하나 고르겠죠? 그러면 그 숫자랑 아까 정해둔 답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답이 저 사람이 고른 숫자가 답보다 크다면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알려줄 겁니다. 반대면 작다라고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고른 숫자랑 답이랑 같다면 그때는 적절한 성공 메시지 출력해주고 게임을 끝내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3번을 반복해서 물어보고 답해주고 했는데도 저 사람이 답을 못 맞췄다면 그때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고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낼 거예요. 게임 오버입니다. 가 되도록 만드는 게 현재 목표예요. 자, 대충 준비 다 됐겠죠? 저도 지금 주석은 저만 칠게요. 요 내용을 주석으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df game
내용물을 적는 게 목표고 하함수 내용물은 이 정도 순차 흐름, 반복 흐름을 갖도록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일단 첫 줄부터 지금 우리는 못 짜요. 이거를 계산하면 1, 2, 3, 4, 5, 6, 7, 8, 9 중에 우리가 모르는, 저 사람도 모르는 뭔가 하나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아직은 우린 지금 못 적습니다. 아 그래, 슬라이드 하나를 요걸 먼저 보여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거 만드는 동안 우리는 타임이랑 비슷한, 우리가 못 짜니까 또 수입해 와야 돼요. 랜덤 뭔가를 수입을 해올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하나, 완전히 새로운 문장 하나를 추가로 적어 볼 거예요. 그 코드 실행 흐름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문장이랍시고 적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직접 적어보고 그 효과를, 효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천천히 시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 아무튼 골라서 담아두는 게 목표인데 할당문 적을 수는 있는데 는 오른쪽에 수식을 못 적는 거예요. 그 수식을 적기 위해 수입을 해와야 되고, 따라서 임포트문을 적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 1도 필요 없어요. 주사위에 해당하는 랜덤이라는 걸 적고 엔터를 쳐서 일단 F5를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늘 그래왔듯이 저것만 적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아마 떴을 거예요. 그 오류 메시지를 확인을 했다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할당문을 적어야 됩니다. 답을 미리 세트해두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따라서 적절한 데이터 이름 답에다가 적어놓고 스타트를 합시다. 계산하면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이제 방금 전 수입해온 랜덤에다 점을 찍고 조금 기다리면 저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가우스라든가 뭐 등등등 있는데 RANDINT, RANDINT라는, 여러분 랜드 네 글자는 들어본 적 있겠죠 아마? C 수업에서. 스포일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튀어나올 겁니다. 거기랑 비슷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인트 형식 값을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던져주는 버전이 따로 존재하나 봐요. 그래서 랜덤 한 다음에 점 찍었는데 만약에 이런 목록이 안 뜬다. 그러면 F5 한 번 더 눌러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류가 뜰 것이고, 근데 마술과도 같이 점 찍으면 목록이 뜰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RAND, INT 괄호하시면 이제 툴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 2개를 우리가 지정해야 되나 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정한 숫자를 갖고 얘는 A, 그러니까 A 이상 B 이하인 임의의 숫자를, 균등분포를 갖는 임의의 숫자를 우리한테 던져주도록 설계되어 있나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에 딱 알맞은 친구예요. 1 이상 9 이하 하나 부탁해와 같이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고 엔터 치면 할당문의 작성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달성하는 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3단 콤보를 한번 써볼게요. 주석은 저만 칠게요. 여러분 주석 안 치셔도 됩니다. 하고 여기는 이제 그래요. 이걸 먼저 합시다. 자, 첫 반복을 준비를 한다. 우리는 내용물을 3번 반복하고 싶어요. 저 사람한테 기회는 3번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 저 사람이 단 한 번도 입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회 3번이 온전히 남아있다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저 사람의 목숨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가 3인체로 스타트를 할 거예요. 라이프가 0이면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뒀다면 이제 두 번째 거, 언제 반복을 끝낼 것인지 지정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건 이제 while문의 첫 줄을 구성하면 되는 거죠. 라이프가 여전히 남아있는 동안, 저놈이 살아있는 동안, 죽으면 끝이에요. 과 같이 조건식을 적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잡한 거 요거는 일단 나중에 적기로 합시다. 이 3단 콤보의 마지막을 먼저 적어두고 진행할게요. 주석은 역시나 저만 칠게요. 다음 반복 준비. 그래서 방금 전에 저 사람이 입력 한번 했고 결과 힌트 한번 알려줬으면 그때마다 라이프를 까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는 원래 담겨있던 라이프 값에서 1을 빼서 다시 담는다와 같이 역시나 할당문을 적어 놓으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3단 콤보의 1번이랑 3번은 여간하면 할당문 또는 할당문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일단은 나중에 까먹기 쉬우니까 저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이어서 적어두고 진행합시다. 여기다가는 만약에 저 사람이 이겼다면, 답을 맞췄다면 게임이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근데 게임이 끝나지 않고 이 while문의 실행이 끝났다는 건 지금 라이프가 빵이란 얘기거든요. 라이프가 남아있는 한 계속 돌 거니까요. 따라서 여기는 저 사람이 패배한 게 확정이니까, 확정타니까 적절한 피니시로, 자,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패배 메시지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인성을 뽐낼 만한 적절한 마지막 출력을 하도록 이 함수 정의, 이 함수 내용을 마지막 문장 적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래서 이 게임의 한 라운드를 어떻게 돌리면 되는 거냐가 나오게 돼요. 자, 주석을 조금 제거해 드릴게요. 그렇기는 한데 15분, 30분 남은 거죠? 일단은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순차 흐름, 반복 흐름 구성해 놨고 반복의 내용물. 그래서 라이프가 남아있다면 게임 한 라운드를 돌리기 위해 무슨 작업을 수행해야 되냐 흐름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석 적어놨던 그대로 가볼게요. 자, 사용자한테서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숫자 하나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초이스 정도로 가면 되겠죠. 초이스는 그 다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인풋 호출식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인트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인풋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아, 한국말 잘해요. 와 같이 엔터 치면 역시나 할당문으로 끝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 호출식 계산 결과 값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초이스에 담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미리 고른 답이랑 지금 사용자가 고른 초이스. 프로그래머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이 둘을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이 지금 답을 맞췄네 아니네를 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두 숫자 뭔지 우리는 1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기 흐름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if문을 총 3번을 적을 건데 일단 첫 번째 걸 먼저 적어봅시다. 그 다음 복붙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저 사람이 고른 숫자가 답보다 크다면 엔터 친 다음에 그러면 힌트는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크다. 반말을 대뜸 뱉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3번 복붙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등호 바꿔주고 답보다 작다. 그 다음에 좌항, 우항 동등하다는 눈을 2번 친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이긴 거니까 성공 메시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하고 여기서 이제 게임을 끝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답을 맞췄다면 성공 메시지 출력하고 게임을 끝내는 것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끝낸다. 실행하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문장 적는 거 하나만 빼면 일단 전체 코드를 완성한 셈이 돼요. 근데 자, 지금 한번 봐봐요.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적어 놓으면 예를 들어 답이 5였다 칩시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5하고 엔터를 쳤다 쳐요. 그러면 답이랑 같네.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출력하고 라이프를 잃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라이프 2가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5하고 엔터 치면 또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라이프 1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숫자를 입력하든 답을 맞추든 아니든 지금 필멸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정돼 있는 죽음입니다. 절대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은 언젠간 라이프가 0이 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엔터키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건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만약에 저 사람이 답을 맞췄다면 최종적으로 맞아용 출력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를 까거나 그딴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게임을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게임이라는 걸 이 게임이라는 함수 정의 내용물로 지금 구성해놨단 말이에요. 따라서 게임을 끝낸다라는 건 이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낸다는 거랑 동치가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완전히 새로운 문장 하나를 적어볼게요. 뭘 적을 거냐? R로 시작하는 return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return문이라는 친구를 적어본 셈이에요. 나 다시 돌아갈래라는 뜻이죠. 아무튼 여기다 6글자 적으면 황금색이 될 거고 엔터키 치면 문장을 완성하는 거고 여기까지 했으면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행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나 확인해 보세요. 자, 저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F5 누르면 무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지금 게임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게임 호출식을 적으시면 엔터 치면 게임 한 판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게임을 시작하지. 5하고 엔터 치면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작다. 3하고 엔터 치면 네가 고른 숫자는 답보다 적다. 1 또는 2죠. 지금 이지선다에 걸렸습니다. 저는 하단을 고르도록
제가 만든 게임에 제가 패배를 한 상황을 목격하실 수 있어요. 답은 2였나 봅니다. Alt P하고 엔터 치면 한 판 더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도 치면 안 되는데 5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알았지만 이 음성인식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접대 게임을 지금 한 판 해준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출력하고 그 다음엔 다시 나한테 숫자를 입력하세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꺽쇠 3개가 보이잖아요. 이 함수 내용물 실행을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따라서 이 출력하고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출력하고 위턴문을 실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래 우리가 내용물 실행하고 있었던 그 게임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한테 그러니까 while문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다시 우리한테 물어보거나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로 다시 돌아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턴문의 효능 일단 그 정도로 지금 납득해 두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자 물론 이제 지금 저는 처음에 1패하고 그 다음에 갓승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F5를 눌렀을 때 여러분의 파이썬 인터랙티브에서는 당연히 저랑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그러니까 코드 짠 우리도 프로그래머인 우리도 예측 못하는 게임을 지금 성공적으로 만든 셈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자인 우리도 이론상 털릴 수 있는 게임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 함수 출식이 구체적으로 무슨 방식으로 우리한테 1에서 9 사이의 숫자를 뱉어내냐는 지금 시점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진짜로 주사위 굴려준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사실은 규칙이 있는데 지금 1학년 시점에 우리가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게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로 해두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습득했다 보시면 돼요. 4-2는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형식은 형식입니다. 이런 것도 하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자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숫자들, 다양한 글자들 다룰 거란 말이에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2배속, 무조건 2배속, 오직 2배속 하고 싶다면 리터럴 적으시면 됩니다. 템포는 2 하고 그냥 박아놓고 엔터 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고를 수도 있게 만들어 주고 싶다. 지금 당장 나는 안 고를 거고 안 고를 거니까 난 모르는 거죠. 사용자가 본인의 머릿속으로 생각한 숫자를 여기서 쓰고 싶다. 또는 이 이름에다 담아두고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만들겠다 한다면 그때는 인풋 호출식을 섞어갖고 수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의 방법. 지금 코드 짜고 있는 나도 1, 2, 3, 4 뭐 나올지 모르고 눈앞에 있는 사용자, 엔터 치는 사용자도 뭐 나올지 모르도록 둘 다 모르는 임의의 값을 아무튼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로서 쓰고 싶다라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 수입해 온 다음에 random.wendInt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장착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살짝 나왔던 형식 얘기랑 엮어갖고 진행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 측면에서의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갖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관련한 얘기 지금 나온 게 일종의 도입부가 될 것 같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오늘 출제되는 과제 넘버 1 같이 해보시면서 집에서 해보시면서 조금 더 찐하게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최종 목표는 없어요. 느낀 점 적는 칸은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오늘 수업은 해두고 지금부터 과제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 근데 과제 설명이 아마 한 25분 정도는 걸릴 거거든요.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요. 자, 압축 파일을 까시면 이제 .pdf 파일 하나랑 .py 파일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pdf 파일이 우리 과제에 대한 과제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과목명이 들어가고 과제 넘버 1 했는데 제가 이걸 이번에 파이썬 수업 5군데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목소리 올리고 좋다 야. 에코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무튼 제가 5군데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냥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과목명을 뺐더니 지금 첫 줄이 되게 황량해졌습니다. 아무튼 과제 넘버 1 설명서예요. 부제는 데이터 흐름 읽기, 연결하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도입부입니다. 빠르게 읽어볼게요.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우리는 while문과 if문을 적음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의 반복 및 분기 흐름을 각각 도입을 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선 지금 코드 실행 흐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 실행을 데이터 더하기 코드잖아요.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어떤 일련의 흐름을 구경해 보는 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내 지금 현재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값을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그 값이 언제 어디에 담기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담아둔 값을 언제 꺼내서 사용하는지 등등을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관점에서의 흐름이 존재하고 걔는 기본적으로 일단 담는다 또는 꺼내서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거 방금 전에 구경해 봤었죠. 넘버에 지금 들어가고 할당문 실행한 들어가고 나중에 뭐 부등호 같은 거 하는데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를 눈으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과제로 나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경만 하고 느낀 점 적고 이제까지 행복하게 우리 수업 진행했는데 이게 이제 과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직접 새로운 목표에 맞는 데이터 흐름을 야기하기 위한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직접 .py 파일 채워서 제출해야 과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굳이 이전까지 그런 놈 아니었는데 변절한 거잖아요. 왜 굳이 도입을 했냐? 데이터의 흐름, 이러한 데이터의 흐름을 지금 감지하거나 여기 int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 str 들어있지라든가 등등 데이터의 흐름을 감지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계획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지금 시작하는 시점부터 꾸준히 연습을 해둬야 될, 여러분 if문 form은 if문 while문 잘 적는다고 프로그래밍 잘한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걔는 진짜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의 얘기들이고 그거에 대비되는 데이터 쪽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그런 순차분기 반복 마스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집어넣고 꺼내고 마스터도 돼야지, 양쪽을 다 해야지 내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남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심지어 더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지금 시점부터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과제를 만들어서 가져온 겁니다. 기한은 다다음 주 토요일까지니까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럭저럭 하다 보면 데이터가 담기고 익히는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한번 시야를 넓혀두면 나중 수업 내용들을 납득하는데 그럭저럭 도움을 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 C 수업에서 C는 이거보다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데이터 관점에서. 그게 될 수 있도록 과제 넘버1을 한번 같이 시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느낌의 homework 1 underscore base underscore mk2라는 .py 파일이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성을 뽐낼 만한 적절한 이름이 되도록 homework 1 뒤에다가 붙여주세요. 제 목표는 지금 300명에 달하는 모든 친구들이 서로 다른 파일 이름을 붙여놓고 각각의 .py 파일을 제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갖고 돌릴 거거든요. 아무튼 가장 먼저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여러분의 아이들에서 열어주세요. 뭐 여는 방법 다 알죠? 파일에 오픈한 다음에 전 지금 바탕화면에 있어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면 열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마련해 둔 과제 넘버1을 수행하기 위한 복잡한 코드들이 적혀 있어요. 일단 보면 마음 아플 테니까 설명서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열어두시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 과제는 이전 최종 목표들처럼 MK1, 2, 3 세 가지 목표를 잡아놨어요. 첫 번째 목표는 오늘 저랑 같이 해볼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여러분 집에서 하셔야 되고 이걸 하면 만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일종의 경쟁 컨텐츠, PVP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타임어택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걔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목표 2가 메인 컨텐츠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서 지금 압축 파일 안에 들어있었고 요거 이제 유튜브로 올릴 거니까 그 두 가지 같이 확인해 보면서 첫 번째 목표는 오늘 하고 나머지 두 목표 직접 도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게임을 두 가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숫자 야구 게임 물어보니까 21세기에 태어난 친구들도 이 숫자 야구 게임이란 거 보통은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1, 2, 3 해가지고 뭐 몇 스트라이크 몇 볼이니 그런 거 재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설명서를 여기다 적어놨고 그다음에 보물찾기 게임이라는 거 하나를 추가로 준비를 해놨어요. 이건 아마도 동네마다 룰이 다를 테니까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물찾기 게임은 뭐냐면 이제 가로 세로 16만큼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0,0부터 16,16까지요. 그래서 이 땅 어딘가에 점을 하나를 찍어 놓고 여기에 지금 보물을 묻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2차원 좌표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를 골랐다 치면 여기 주변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서 그 원 안에 보물이 묻혀 있었다면 승리입니다. 만약에 보물을 못 찾았다면 내가 지금 찍은 점과 보물이 묻혀 있는 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알려줘요.
그 직선거리 나온 걸 토대로 다음번에 어딜 찍어야 되지? 여기 찍어야 되나? 여기 찍어야 되나? 하다가 요 보물 주변 반지름 1인 원 사이 어딘가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좌표를 부르면 성공이 되는 거예요. 10번을 했는데도 저걸 못 찾으면 실패가 되는 겁니다. 뭔 소린지 진짜 1도 모르겠잖아요. 자, 봐봐요. 게임은 하면서 배우는 게 국룰입니다. 따라서 다짜고짜 F4를 눌러서 일단 제가 준비해놓은 .py 파일을 실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리 게임 2개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대문자로 new 정도를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자, 이거 맥 친구들도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new로 시작하는 두 이름이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new number baseball 숫자 야구랑 new treasure box랑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네 둘 다 제가 미리 함수 정의 적어갖고 도입해둔 코드 이름들, 함수 이름들이에요. 저긴 지금 함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새로운 보물찾기 게임 또는 새로운 숫자 야구 게임을 하기 위해 저 함수를 호출하고 저 함수의 return 값을 어디다 받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G는 new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저는 지금 보물찾기 게임 해볼게요 하고 할당문 적어서 엔터키를 쳐주세요. 그러면 new treasure box의 return 값이 G에 담겨 있게 됩니다.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은 지금 G에 담겨 있고 걔가 뭐냐? 함수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이 G에 담겨 있는 저 함수가 리턴한 함수를 가지고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물찾기 게임이기 때문에 G하고 괄호 열고 하면 우리한테 툴팁으로 2차원 좌표를 지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와 같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목표 1 하는 겁니다. 목표 1은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이 게임을 플레이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가장 먼저 무슨 게임 할 건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이 친구가 다 해줄 거예요. 나한테 함수를 줄 겁니다. 그 함수를 연거푸 호출해 가면서 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지금 보물찾기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고 가장 먼저 무슨 숫자를 입력하면 되지 머릿속으로 고민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노말노말한 0,0 같은 거 리터럴을 적어서 이번에 내가 몇 컴마 몇을 할 거냐를 결정을 짓고 엔터를 쳐볼 수가 있을 겁니다. 투를 떴으면 좋겠다. 따라 보물은 지금 0,0에 비해서 16.15032464이 엄청나게 먼 거리, 지금 가로 세로 16이거든요. 거의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다라고 우리한테 응답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직선거리 16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0,0 찍었더니 16.어쩌고가 나왔다.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내가 몇 컴마 몇을 찍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 내지는 정답에 근접할 수 있을까? 정답이 나올 만한 선택지를 줄일 수 있을까를 재는 겁니다. 저는 일단 16 한 다음에 0.15 정도를 해볼게요. 엔터 치면 거의 맞췄어요. 지금 직선거리가 2.286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볼까요? 14 3 해볼게요. 하면 2.04가 나왔다. 그러면 14.3, 16.0.15 1 하면 더 멀어졌어. 그러면 더 멀어졌어 하면 1.3 때려 맞춤의 영역으로 지금 전 돌입을 했어요. 1은 아닌데 그러면 머리 쓰기 싫은데 더 멀어졌어. 15.5 좀 더 가까워졌어요. 거의 근접했거든요 지금. 근데 15,1은 아니었어. 그렇다고 16,1이 16,1 좀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 1.8 아닐 것 같은데. 맞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 이전까지는 제가 엔터키 칠 때마다 플롯 형식 값을 줬어요. 직선거리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플롯 형식 값을 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부울 형식 값을 줄 수 있습니다. 부울 형식 값을 줬다는 건 지금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승리를 한 거예요. 보물을 찾았어요.
근데 만약에 보물을 찾지 못했다면 false를 이 친구가 return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는 여러분이 잠깐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자 그래서 이렇게 true가 한번 떴다면 그 다음부터는 적당히 몇 번 더 호출해도 여전히 계속 true를 뱉도록 일단은 설계를 해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요 상한 걸 입력을 해서 false가 뜨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고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잠깐만 10분 남은 거지. 그러면 숫자 예고 게임을 못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넘버 베이스 볼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숫자 3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 중에 3개의 숫자, 겹치지 않는 3개의 숫자로 만들어 놓은 답을 때려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 별거 없죠. 1, 2, 3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터 치면 나한테 10, 10이라고 얘기를 해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인트 형식 값을 준다면 10자리 수가 몇 스트라이크냐, 1자리 수가 몇 볼이냐를 의미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가 나온 거고 원 스트라이크의 의미는 일단 1, 2, 3 중에 하나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1이 답이라면 1은 원래 답의 첫 번째 자릿수가 맞습니다. 2가 답이라면 2가 두 번째 자릿수가 맞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적당히 나쁘지 않은 결과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4, 5, 6을 한번 해볼게요. 4, 5, 6 하면 0이 나왔어요. 0 스트라이크 0볼입니다. 그 말은 4, 5, 6은 지금 아예 절대로 답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7, 8, 9 중에 2개가 지금 답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걸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소거법을 한번 써볼게요. 1, 5, 6하고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가 나오거나 아니면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0이 나왔어요. 그러면 4, 5, 6이 확실히 답이 아니고 1, 5, 6도 아니니까 따라서 1은 답이 아니니까 2, 3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 3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를 감안해서 뭐 한 번 더 소거하죠. 뭐 쉽게 가죠. 뭐 4, 2, 6 하면 그러면 이제 2가 가운데 숫자고 답이 맞다라는 게 확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G 한 다음에 뭐 7, 2, 9 한번 해볼까요? 하면 2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지금 2는 확실히 스트라이크가 맞아요. 7, 9 중에 하나가 맞고 자리도 맞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은 8은 답이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 양자택일 문제로 들어갔어요. 7, 2, 8로 해볼까요? 하면 원 스트라이크 원볼이 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7은 답이 아니란 얘기고 볼은 지금 8이란 얘기죠. 그다음 2는 스트라이크가 확실하니까요. 따라서 8은 앞자리가 맞고 이걸 토대로 본다면 지금 8, 2, 9가 답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되게 느리게 푼 거긴 해요. 아무튼 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야구니까 9번 만에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속 동일한 거를 입력하면 이 친구가 항상 이전에 결과가 났다면 그 결과를 계속 얘기하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괜찮습니까? 양쪽 전부 다 우리가 직접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지금 방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숫자 야구 게임 놓고 보면 아무튼 저는 지금 답을 맞춘 거잖아요. 저는 지금 처음에 1, 2, 3 하죠 라는 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리터럴을 적어서 함수 출식을 직접 적어가면서 엔터 쳐서 문장을 적어서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 이걸 토대로 내 머릿속에 10을 담아놓고 1, 2, 3에 10이라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열심히 생각을 해서 다음엔 4, 5, 6 해야겠네 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머릿속으로 그거를 4, 5, 6 리터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 쳐서 0을 받고 등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시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하실 준비가 끝나요. 두 번째는 프로그래머인 내가 아닌 F5를 눌렀을 때 눈앞에 있는 사용자가 본인도 직접 한 판을 해볼 수 있도록 게임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게임 둘 다 해보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숫자야구 게임 서비스하고 싶다 라면 저 사람이 게임 호출하면 처음부터 숫자야구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 숫자 3개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 사람한테 보여주고 사용자가 직접 나 1, 2, 3 하고 싶어 하면 1 엔터, 2 엔터, 3 엔터 같은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고른 숫자를 내가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아까 전이랑 유사한 느낌으로 G 괄호 닫고 같은 느낌으로 해서 게임용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나한테 리턴 값이 또 떨어지는 거죠. 그 리턴 값 예를 들어 11이 나왔다.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 라고 프로그램 밖에 있는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용자는 그걸 보고 본인의 머리로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 내가 뭐 입력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다시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숫자 또 받고 게임용 함수 호출하고 리턴 값을 갖고 사용자한테 보여주고를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진행하도록 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랑 차이점은 아까 전에는 우리가 직접 함수 호출식 이번에 뭐뭐뭐 할 거냐를 우리가 직접 정했어요. 리터럴을 적었어요. 이번에는 아마도 여러분은 변수 이름 3개를 적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수 자리에 미리 인풋 괄호를 닫고를 해서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미리 담아놓고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도록 구성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을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예쁘게 한국말 섞어가지고 출력하고 true가 떴다면 성공하셨습니다. false가 떴다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같은 식으로 적절한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게임 자체를 여러분이 짜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습니다. 미리 짜둔 거를 new number baseball, new treasure box 호출해갖고 게임용 함수 한번 받아갖고 그거 계속 울고 먹어가면서 호출해가면서 게임 진행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데이터, 사용자 머릿속에 담겨있는, 사용자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데이터를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게임에 전달하고 게임이 나한테 돌려준 리턴 값을 다시 사용자 눈으로 옮겨주는 일종의 데이터 택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까지는 프로그래머인 우리 또는 사용자가 인간들의 머리로 다음에 무슨 숫자를 집어넣을까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목표 3은 그걸 컴퓨터가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제가 방금 전에 1, 2, 3, 1 스트라이크 원볼이면 1, 2, 3, 1 스트라이크면 4, 5, 6 해보죠 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답을 맞춘 거잖아요. 생각을 해서.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숫자들을 어떻게 담았다 꺼냈다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아까 전 729라는 829라는 답을 맞췄냐를 떠올려 가면서 그런 데이터 관점에서의 흐름을 파이썬 문장으로 쫙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F5를 딱 눌러갖고 한번 해봐 했을 때 그 친구가 파이썬 문장 열심히 실행해 가면서 본인이 직접 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하도록 solv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게 세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 밑에 있는 코드는 1도 안 보셔도 됩니다. 적당히 주석 내려가면 적당히 그 두 번째 목표를 위한 게임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그거보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세 번째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성해야 되는 함수 정의 2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얘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return 뒤에 지금 literal이 적혀 있어요. 이따가 1 적어두시면 여러분이 보물찾기 게임을 하겠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0을 적어두시면 여러분의 인공지능이 숫자예고 게임을 플레이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이제 solv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하시는 게 목표예요. 주석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예시를 위해 주석은 다 빼버릴게요. 지금 버전 인공지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G 괄호를 닫고 하면 게임 한 라운드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지금 아까 여기다 1 적어놨으니까 얘는 지금 보물찾기 게임을 자동으로 플레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보물찾기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냐? 얘는 일단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요 RET에 담겨있는 값의 형식이 bool 형식이 아닐 때까지, 그러니까 따라서 플롯 형식이 튀어나오는 동안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번 0,0의 보물이 있었으면 좋겠네라고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항상 모든 게임에서 10번 내내 0,0을 찍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물이 있다라면 얘는 100%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패배하는 친구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마련해 놨고 얘 지금 F5 눌러 놓은 상태죠. 여러분 여기 다시 돌아오셔서 어디까지가 있니? 그래요. 여기서 솔 정도까지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방금 전 봤던 solve가 있고 그 바로 아래 solve 10만 판이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solve 함수 정의 잘 만들어 놨다면 그거를 새로운 게임 10만 판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일종의 매크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엔터를 치면 지금 0,0 무지성으로 찍는 친구가 10만 판 돌렸을 때 승률이 0.315%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시간은 0.38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0.3% 정도 확률을 찍는 게 정상인 상태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고쳐서 승률을 100%로 가급적이면 더 빠르게
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0,0을 1,1로 바꾸기만 해도 승률이 무려 4배가 뻥튀기가 되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히 4배가 뻥튀기가 돼요. 이론상으로. 왜 그런지는 한번 집에서 도형을 그려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에 1.2%. 내 진짜 열심히 1000줄짜리 파이썬 코드 짜서 저거 솔브 완성했는데 승률은 1%가 안 나오고 시간이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린다. 애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걸 일종의 레퍼런스로 삼아서 이거보단 승률이 높게 또는 이거보단 좀 더 빠르게 동작하도록 구성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솔브 10만 판 했을 때 여러분의 인공지능을 10만 번 돌려서 승률이 100%가 나오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를 재볼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서로 경주를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하실 때는 .py 파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느낀 점 적는 거는 이제 과제 코멘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본 적이 있겠죠, 다들? 업로드는 업로드로 하고 그다음에 낸 다음에 과제 코멘트 적고 싶으면 적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 글자 이상의 느낀 점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다음 주 토요일 기한 안에 여러분의 .py 파일 제가 다운로드 했을 때 그 목표 2번 게임 한 판을 성공적으로 해볼 수 있었다면 그다음에 0글자 이상의 느낀 점이 적혀 있다면 이번 과제 만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0점입니다. 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해두도록 하고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은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